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상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문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 청약을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두산 위브 더 센트럴 수원이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분양가가 확정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와서 이슈가 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아파트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영화동이라는 곳에 공급되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6개 동, 최고층은 29층, 세대수는 556세대입니다. 대단지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분양 세대가 꽤 많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275세대를 분양을 하네요. 입주 시기는 2028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짧은 편이죠, 남은 기간이. 이 아파트가 분양을 좀 늦게 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나온다 하더니 올해 봄이 돼서야 청약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275세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대부분의 세대가 5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84는 단 2세대만 나왔습니다. 둘 다 1층입니다. 네, 5구는 이게 고층도 있어요. 21에서 29층 물량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요 84평면을 가져가고 남은 평면 5구가 주로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원의 부동산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장안구인데요. 보시다시피 제일 낮습니다. 상승률이 제일 낮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원의 강남, 영통구가 역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수원에서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권성구. 권성구는 규제 이후에 조금 풍선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았어요. 수원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요즘은 많이 상승률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권성구보다 장안구의 상승률이 훨씬 더 낮았다. 왜 규제했는지, 정말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 지역입니다. 어쨌거나 수원 부동산은 규제 속에서도 마이너스는 아니죠. 계속 완만한, 폭은 낮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청약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빨간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장안구는 투기과열 지역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나 여기는 비규제 지역으로 나와 있죠. 자, 이유는 규제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번에 청약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좀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달라진 것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살펴보면 일단 해당 지역 이거 1년 좀 짧죠. 원래는 아마 2년 정도 됐을 텐데 짧은 편이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도 청약을 할 수 있고 당첨이 되더라도 재당첨 기한이 안 생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 특별 공급에서 노무양 생애 최초 1순위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 지역이 되면 얘가 원래 24개월이죠. 24개월 필요한데 12개월밖에 안 되고 여기 세대주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규제 지역이면 생애 최초랑 1순위에도 세대주 조건이 들어가는데 세대 1도 청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냥 이 청약 허들이 좀 낮아졌다. 여기까지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요 대출. 요 대출은 또 규제를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공급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 대출 규제는 적용이 되면서 좀 메리트가 좀 많이 반감이 됐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첨제 물량도 한번 볼게요. 원래 이것도 60에서 8호 이하 이게 규제 지역이라면 가점제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가점제가 70이고 추첨제가 30이 되는데 얘도 비규제 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추첨제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얘가 의미가 없는 게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요 84 두 세대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추첨이 안 나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물량이 너무 작아서. 5구만 봐야 되는데 5구는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한 74세대 정도는 추첨이 나온다. 전체 275세대에서 한 27% 정도는 추첨제 물량이 배정이 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볼게요. 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기와 요 지역이 장안구죠. 네, 요 지역이 장안구 지역인데 장안구 이쪽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고 여기가 영통이죠. 여기가 영통구, 광교, 여기가 팔달구. 그래서 장안구긴 하지만 영통구, 팔달구와 가까운 곳이에요. 북수원과도 가깝고 동수원과도 가까운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고속도로 접근성 좋은 편이고 광교도 바로 옆 동네죠. 광교도 바로 옆 동네에서 나쁘지 않고 수원역도 가면 갑니다. 버스 타고 한 15에서 20분이면 수원역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에 가장 핫한 킥,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네, 이게 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역, 수성중 사거리역이라는 이 역의 위치가 이 두산 리브서 센트럴 수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동탄 인동호선은 어떠냐? 얘도 진안을 가는데 얘는 여기 멀어요. 얘는 여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려면 20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신분당선이 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 가까워요. 예상역보다 여기 가까운 데 찍으면 한 3분 나오나요? 예, 진짜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역세권이 아파트고 먼 지역에서 가도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도보 5분 이내에 완전 역세권 아파트다. 초등학교 여기 보이시죠? 영화초? 네, 영화초라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얘가 좀 물론 길을 2번이나 건너야 돼서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가 큰 도로잖아요. 네, 경수대로. 통행량도 많고 그런 도로라 좀 통화 환경은 안 좋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가깝습니다. 또 괜찮은 점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녹지가 구도심 치고는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이 광교산이고 여기가 수원화성이죠. 네, 수원화성. 여기가 수원천 산책로 있고 좀 가면 여기 만석공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나쁘진 않다. 구도심 치고 녹지나 이런 게 좋다 라는 생각 들었고 이 아파트 뭐니 해도 일단 교통 원툴입니다. 교통 원툴. 네, 이 신분당선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신분당선이 생기면 변화가 많이 생기죠. 네, 스타필드 수원도 화서역 한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 수원역도 화서역에서 환승해서 1호선 타고 갈 수 있게 되고 물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는 향후 수원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요거 개통되면 트램 타고 수원역 바로 갈 수 있죠. 네, 훨씬 나아질 거예요. 물론 기약이 없다는 게 문제죠. 버스도 많습니다. 버스 되게 많이 다녀요. 네, 요 길 통해서 버스 되게 많이 다니고 있고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 서울 가는 빨간 버스들 좀 있죠. 강남역, 사당역 가는 버스들. 자, 뭐니 해도 교통이 최고 강점인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통을 빼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 주변을 제외한 다른 곳들이 거의 다 이런 빌라죠. 개발되지 않은 이런 오래된 노후된 빌라들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이 말인즉슨 학군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학군도 그리 좋을 게 없는 그런 곳이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아파트 이 정화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화조. 정화조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거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오폐수들 모아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 정화조를 왜 설치하느냐? 이게 도시의 하수 체계에서 이게 함유식 시스템이 있고 분류식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구도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썼던 모델이죠. 이런 함유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럼 함유식 시스템이 뭐냐? 이 같은 경우는 빗물, 빗물과 하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빗물과 섞여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럼 뭐가 문제냐? 하수, 이러한 화장실 그런 분비물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 하수 냄새가 엄청나게 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화조에 가둬놓고 이런 큰 덩어리 분비물들은 따로, 그러니까 똥차죠. 똥차가 와가지고 빼내고 나머지 하수들만 이렇게 좀 하수도를 통해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분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택지지구 이렇게 인프라가 깔려 있죠. 여기는 빗물과 하수가 분리가 돼 있죠. 아예 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수, 요 화장실 그 하수들이 그냥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전용 관을 통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정화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 두산림부터 센트럴 수원의 경우는 정화조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 요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정화조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차니까 이 가스를 빼기 위해 이렇게 관을 달아야 되고 이 관에서 이제 냄새가 나오겠죠. 네,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기서 뭐 냄새 같은 거 나오면 사실 좋을 건 없죠. 네,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선형 5구가 한 8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7억 후반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84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5천이긴 한데 1층이에요. 1층이고 발코니 확장 한 2천만 원 좀 들고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인 것들을 넣으면 또 싸게 하면 2천, 좀 비싸게 많이 때려 넣으면 한 4천만 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합산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 5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8억 5천까지는 봐야 되고 84 같은 경우는 한 10억 초반, 한 10억 천, 10억 정도까지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적절한지 한번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아파트는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말 가깝죠? 네,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더샵 광교산 퍼스트 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신축이에요. 2022년이고 666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5구 기준으로 6억이 찍혔고요. 호가도 비슷합니다. 6억 초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두산리부더 센트럴 수원의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최대한 8억 5천만 원이었죠.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입지는 거의 직선거리로는 한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30% 이상 나는데 이게 신분당선 접근성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역과 멀잖아요. 이 아파트는 걸어서 10분 이상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식 차이는 역시 반영이 되긴 했겠죠. 이 아파트가 초등학교도 가깝지만 역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적절하냐, 30%가 적절하냐가 관건인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 대장 입지와 그렇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의 차이, 가격 차이가 요즘은 30% 이상도 나거든요. 분양가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는 화서의 거의 대상급이라고 볼 수 있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원에서 광교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죠. 화서. 자, 5구가 보니까 실거래가 이제 한 10억 8천만 원에 찍혀 있고 호가는 이제 한 중층 정도, 저층에 10억대도 있어요. 근데 중층부터는 11억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가 한 9억, 한 5천 정도 했었는데 실거래가요. 네, 1억 이상 오른 모습이었어요. 두산이부터 센트럴 수원의 분양가랑 대보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한 2억 정도 더 비싸죠. 2억 원 차이 나고
그럼 두 단지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두산이부터 센트럴 수원은 현재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가격의 한 77%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히 여기보다 싼 게 맞죠. 어떻게 스타필드도 있고 주변 환경도 좋은 이 화서역에 비비겠습니까? 자, 그러면 77% 수준 적당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이 정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분야가 괜찮은 가격이다. 비싸 보이지만 24평 8억 5천 비싸 보이죠. 딱 봐도. 하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해볼 아파트는 여기 매교역. 여기는 8달구와 권성구가 섞여 있는 아파트죠. 일부 여기 아파트도 좀 머리가 아픈 게 이 중에 한 4개 동? 한 4개 동은 8달구고 나머지는 다 권성구래요. 8달구는 규제 지역, 권성구는 비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규제가 따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4개는 토어제, 나머지는 상관없음.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자, 이 매교역 펠루시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죠.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죠. 거래 건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되게 보면 7억대, 비싸면 7억 후반, 좀 싼 건 그래도 7억 초반에도 나가는 게 있네요. 7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두산이부터 센트럴 수원의 분양가 대비해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현재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역세권인데 노선이 좀 다르죠. 신분당선 역세권이냐 수인분당선 역세권이냐, 이것만 떼고 보면 당연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매력적이죠. 근데 아무래도 신분당선의 메리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요게 다 씹어먹지 않나. 브랜드 대단지보다도 세대수도 적은데 브랜드도 약한데 오히려 더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자, 우선 계약금은 10%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 아까 보셨지만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억 원 좀 넘는 돈이 대출이 될 거예요. 나머지 채워야 되겠죠. 계약금을 어떻게 낸 돈이니까 빼고 중도금 대출 받고 나머지 절반 한 4억 원 가까이 여기에 세금 플러스 중도금 이자 감안하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한 4억 플러스 알파는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 플러스 알파는 입주까지 모은다고 치고 어쨌거나 이 4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분양권 매도 안 되고 전매제 한 3년 걸려 있죠. 갭 투자도 안 됩니다. 이게 잔금 대출로 넘어가는 순간 실거주 의무가 거의 입주해야 될 의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내 돈 가지고 잔금 치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도 대출 규제 적용 때문에 어쨌거나 좀 난이도가 쉽지 않다. 기본 자본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였죠. 교통환경이 정말 강점인 아파트였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머지는 다 단점이다. 구도심의 주거 환경 열악하고 학군도 좋지 않다. 정말 신분당선이 멱살 잡고 캐리를 하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비싸 보이지만 비싸지 않은 분양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요 전용 84 나온 2세대 1층인 걸 감안하면 좀 비싸 보여요. 아까 1층이 한 10억 초반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1층 대충 예상되는 게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을 까면 1층 가격이 나온다고 봤을 때 한 11억 원 전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좀 적죠. 차이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비싸 보입니다. 이건 거의 한 살 사람 알아서 사세요 이런 느낌이라 가격을 좀 막 매긴 느낌인 것 같고 5구가 괜찮아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 자본이 적으시면 저축을 더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추가로 받으시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약시장이 좀 한번 좀 꺾인 것 같아요, 기세가.
네, 뭐 분당, 우리역, 분당 센트로, 네, 무순위 줍줍 50세대, 80세대 분양했는데 50세대가 줍줍으로 나온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높아진 분양가에 좀 다소 분양 부담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가격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납득될 만한 가격은 아닐 수도 있어서 완파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